국회 예산분석실장 최병건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우선 그 배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육청별로는 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 이제 그 디지털 혁신 방안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어떤 좀 구체화된 방안을 이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원 조달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사교육 의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 사교육 참여를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78.3%고 이제 초등이 좀 높고 일반고도 이제 70% 이상 되고 있고,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52.4만 원이고 일반고가 이제 72.4만 원으로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수강 목적 분포를 보면 50%가 이제 학교 수업 보충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선행 학습 24%, 진학 준비 14%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초등등 공교육비를 OECD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15,200불로 이제 상위 4위에 이제 해당하는 규모이고, OECD 평균보다는 이제 41.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제 학령 인구를 보면 이제 19% 정도 이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등 사교육부는 이제 39.6%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2년도에는 이제 사교육비 총액이 이제 전년 대비 11%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좀 계층별, 지역별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월 소득 그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이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8만 원이고요. 그에 비해 이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부는 이제 12.4만 원으로 저소득하고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차이가 5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서울 지역하고 시골 읍면 지역하고 이제 비교하면 사교육비가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 수준별, 지역별 그 교육 격차로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공교육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그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으로 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 교육 패러다임은 이제 평균 학생 기준 교육으로 교사는 이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평균 학생 기준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월성에 대한 요구 교육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사교육 증가로 이제 연결되고, 사교육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지역 그 격차에 따라서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이제 AI나 데이터 기반의 이제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또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콘텐츠도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사는 이제 지식 전달자 역할보다는 학습 디자이너 역할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수월성 교육 등 이제 다양한 그 학생별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는 사교육보다 이제 공교육이 선제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서 사교육을 이제 공교육이 추월할 수 있는 모멘텀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교육 디지털 혁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변환될 경우에 이제 기대 효과는 현행 암기 선행 학습 위주의 이제 교육 대신에 개인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기대 효과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AI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을 이제 감소시킴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의 이제 소득 지역별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기회 사다리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교육의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가지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되면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실질적인 국권 확립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제 효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수요나 이제 돌봄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게 이제 방과후 교육인데요. 방과후 교육도 이제 AI 기반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방과후 교육 수준을 이제 향상시키면 사교육보다는 이제 방과후 교육의 공교육의 방과후 교육을 이제 활용하는 사교육 대체 효과가 이제 커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등등 교원의 역할이 이제 학습 디자이너 역할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맞는 교수 학습을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혁신 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교사를 이제 집중 육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이제 사교육보다 더 좀 수준이 높고 매력적이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방안으로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원의 이제 그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학습 그 AI 시대의 이제 학습 디자이너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초등등 교원에 대한 그 역량 강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그 교사가 이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이제 실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력 그 개발 교육이라든가 토론 학습을 실제 기획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거로 생각이 돼서 그 교원들의 교수 학습 역량 강화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그냥 개략적으로 이제 예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AI에 대한 소양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소양 교육은 이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이제 AI와 디지털의 이해, 그다음에 기초 역량을 이제 높이는 것으로서 이 1단계 교육은 뭐 비대면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소양 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적용해서 수업하는 실전 연수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가급적 이제 대면으로 이제 그 팀 학습이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실제 역할 체험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등 이제 그 실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교육 그 연수가 좀 대면으로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혁신 선도교사 집중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1.1만 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당 이제 1명 이상의 선도교사를 이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큰 학교의 경우는 뭐 1인이 아니라 이제 2인 정도 이제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해서 선도교사가 이제 각 학교에 그 AI 기반 디지털 교육 안착을 이제 주도할 수 있도록 집중 연수를 하고, 그 연수 과정에서 이제
선도교사 스스로 공교육 혁신의 주체라는 자긍심하고 선도교사 간 이제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소규모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그 연수 후에도 그 계속 이제 토의하면서 보다 좋은 방향의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공동체 운영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교육 현장 시찰 기회 부여라든가 우수 실적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이제 방과 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선 AI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방과 후 학교까지 이제 학대에 적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교과 심화 과정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 중에 가장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학교 수업 보충인데 그거는 교과 심화 과정을 이제 방과후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교육 수요를 이제 흡수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템이라고 이제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 프로그램인데 이 스템 교육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템이라는 그 교과가 미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초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제 좀 대학이 아니라 그 전에서도 흥미를 갖고 그런 흥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좋은 잡마켓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을 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저희도 뭐 그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는 그 미래 경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기초 그 과목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시적으로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예능이나 체육 프로그램 등 그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이제 방과후에서 지원을 해주면 특히 이제 방과후니까 이제 사교육 대체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운영 방식은 이제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에서 좀 예산 재정을 이제 좀 투입해서 우수 기관을 이제 공모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학교나 교원의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교원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방과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재원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지금의 이제 말씀드린 공교육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역 간 이제 교육 격차라든가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이제 초등등 교원 연수 표준 모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교육도 이제 지역 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이제 지정해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제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이제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특별교부금은 이제 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에 이제 3%로 규정이 돼 있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국가 시책, 지역 현안, 재난 안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의장님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현행 이제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4년에서 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1%포인트 4%로 이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된 예산 23년 예산 기준으로는 이제 한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초등등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하고 초등등 방과후 학교 사업 두 군데에만 이제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꼬리표를 달아서 이 두 부분에 이제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는 그 안이고요. 그 6년 한시 적용으로 이제 2030년부터는 이제 별도 개정 없이 이제 현행 제도로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 그 6년 한시 적용을 이제 둔 사유는 그 2025년 또는 2026년에는 이제 교대나 사대에 이제 AI 기반 교수 학습 방법을 이제 정식 좀 과목으로 운영해서 2030년부터 배출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AI 기반 교수 학습 없이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6년 한시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 고부금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제가 토론문을 살펴보니까 이후에 이제 토론하실 이제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님이 이제 우려를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국가시책 특별 고부금이 동일 사업을 이제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교육부의 이제 지침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우려를 주셨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발의한 이 그 방안은 1%로 인상한 분이 이제 국가 시책 교부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이제 별도로 이 두 군데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6년간 안정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AI 시대의 개막은 그 공교육이 이제 사교육을 추월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좀 공교육의 그 교육의 질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25년에는 이제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25년도에 이제 AI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내년 24년도가 그 교원에 대한 이제 교수 학습 역량 강화는 내년에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AI 패러다임의 이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교원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제 적극적인 노력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하여튼 이와 같은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서 공교육의 이제 경쟁력 강화라든가 교권 확립에 이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50대 세대는 이제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20, 30대는 50만 명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어나는 출생아는 2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 세대보다는 거의 4분의 1로 이제 그 신생아 수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러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가 더욱더 이제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기가 되는 대화형 디지털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제 전환이 잘 돼서 보다 좋은 높은 수준의 이제 교육을 아이들이 받기를 기원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